지금까지 경남의 메르스 발생 현황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경남의 메르스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에 따른 예방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상혁 경상남도 의사회 메르스 대책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0일입니다. 네네.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네, 한 달이 지난 지금 사망자가 3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위험성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메르스라는 병이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이제 겪는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 건 사실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아직 많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병원에 연계돼서 이제 환자들이 발생하는 건 분명히 맞고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의 환자의 발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당국과 저희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그 확진자가 네. 고령층에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젊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병원에 연계돼서 감염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최초에 그 문제됐던 평택에 있는 병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됐던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다 이제 거기를 방문하셨거나 또는 계셨다가 감염이 된 것이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연령층이 이제 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외국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렇게 연령이 젊어지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지금 전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보건당국은 공기 접촉, 공기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메르스 전염 어떻게 되고 또 전염력은 얼마나 강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 메르스의 전파 과정을 좀 이해를 좀 돕게 설명을 드리면 병원 내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병원도 그랬지만 같은 병실이 아니라 옆에 있는 병실 또는 같은 건물에 있는 환자들이 감염된 건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병원 사정, 특히 그 제가 보기에는 또 규명해봐야 되겠지만 병원의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부족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길거리 다니다가 우연하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기 전염이라고 하면 두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기가 매개돼서 병원 내에서는 감염이 이루어지는 맞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전파는 얼마나 잘 될 거냐? 이 연구에 따르면 독감, 우리가 이제 겨울철 독감에 비해서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약 10분의 1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이 가족 내 감염도 보면 독감은 남녀노소가 다 걸리게 되고 한 사람이 걸리면 온 집안 식구가 하는 거지만 메르스는 약 5%의 가족 내 전파력이 있다고 그래서 전파력은 이 다른 떨어지는 걸로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초기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지난 2003년 중국발 사스 때는 우리가 방역이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메르스는 정반대인데요. 실패한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패의 원인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2003년 다음에 우리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이후에 정부의 대비가 많이 부족했죠.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전문가의 참여가 많이 없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격리라든지 다음에 조사해야 될 이런 범위를 정할 때 좀 작게 정했던 거고 그거는 서울 삼성병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함으로써 이런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네, 경남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초기 방역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거는 제가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민간과 협조가 잘 됐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자회견하고
뭐 의사배양님 가서 이야기하는 그 간담회 수준이 민간 협조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신속한 이런 정보들이 일선 의료기관과 의사들한테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일선에서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볼 때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보면 저희 의사들이 사회적 참여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점도 사실은 반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창원 지역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경상남도가 방역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환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다 종결되고 난 뒤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상남도 내에 방역 대책을 새롭게 수립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추가 환자, 추가 감염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문제되는 서울 삼성병원에 있는 그 환자들과 접촉자들 관리를 지금 대폭 확장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문제했던 분들이 저희 지역에 오시지만 않는다라면 저희 지역은 그나마 쉽게 조용하게 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사우디아라비아도 2012년도 이후부터 해마다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끝이 아니라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방 이야기하셨다시피 삼성 서울병원 이번 메르스의 진원지다 이런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 전국에 있는 환자들에게 모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중앙 집권적 의료 서비스가 올해 초 의료 체계 내에서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대형 병원들이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의 대형 병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구 병원이 되겠다고 해서 전국 환자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정부 당국과 병원에서의 이 문제를 초래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응급실이 기능을 못하고 큰 시장처럼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됐던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그 책임을 이번에는 좀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그 과밀한 응급실이라든지 병원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했던 이런 문제들이 또 말씀하셨던 이런 의료 전달 체계까지 좀 개선이 되면 제2의 뭐 메르스가 사태가 생기더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 그 삼성 서울병원이 부분 폐쇄했고 또 다른 그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도 지금 방역망이 뚫린 상태인데요. 뭐 의료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다. 뭐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의료진들의 필요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그 메르스 환자가 있는 병원의 의료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진짜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분들이 병원에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메르스뿐만 아니라 신종 전염병, 또 다른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데요. 경상남도 방역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또 앞으로 경상남도의 대책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홍역이 마산에서 유행했을 때 저희가 이제 경상남도 보건당국에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묻히지 못해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가 뒤늦게 알고 저희가 회원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홍역이 조기에 유행이 끝나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상남도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희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같이 이런 그 신종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유행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경상남도 내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안 계십니다. 도지사 옆에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 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고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경상남도 내에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계셔서 이 정책 수립과 수행에 좀 더 효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좀 개편을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메르스 방역 일선 현장만큼 현재 도민들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네.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메르스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아픈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개인 위생, 뭐 손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하시면 되고, 항상 제가 드릴 말씀은 본인이 고위험군이 되지 않도록 평시에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평시에 뭐 건강 관리 않고 있다가 뭐 이제 병이 유행하게 되면 뭐 좋은 음식과 약을 드시는 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라도 이제 정부 당국이나 방역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믿고 따라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자꾸 이제 의문만 제기하고 믿지 못하면 이 불안과 공포는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정부 당국이나 방역 당국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가 범죄인이 아닙니다. 환자분들 또는 격리자들, 가족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분들 격리하고 다음에 이제 좀 배타적이지 않도록 해주는 건 이런 성숙된 시민의식이 이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 메르스 확산 차단에 나선 경상남도의 대응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원범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10일입니다. 창원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경상남도의 메르스는 진정 국면인지 아니면 아직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어떻습니까? 예, 지난 그 6월 10일 날 불행히도 우리 도내 첫 메르스 양성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을 하고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그룹을 편성해서 메르스 예방 대책에 만전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추가 환자는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긴장을 늦출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접촉자 관리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양성자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도 접촉자 관리에 대해서는 1:1 매칭 접촉 관리를 철저히 지금 함으로써 우리 도내 접촉자는 더 이상 양성자로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그 경남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는 115번 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과 접촉자 등 약 한 500여 명이 예. 격리됐는데 현재 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양성 확진 이후에 우리 중앙역학소반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접촉자를 파악을 하고 접촉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자가 격리, 또 병원 격리, 또 모니터링, 이런 순으로 접촉자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1:1로 밀착 관리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양성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의 문제가 이렇게 추가 환자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이런 추가 환자를 막기 위한 차단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도 또 다른 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현재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메르스 통합 시스템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서울 삼성병원이라든지 부산의 강남병원이라든지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 의심자는 자택 격리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 결과 2차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잠복 기간 14일을 다 관리를 한 이후에 해제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그 추가 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다중 이용 시설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모든 이 감염병은 사전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중 집합 장소, 취약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강화를 하고 있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메르스 그 홍보와 손 소독제를 비치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였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시외버스라든지 대중교통시설도 소독을 강화를 해주도록 우리가 협조 요청을 지금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초기 대처 이제 한 12월이 지났고 의심 환자는 나온 지는 한 20여일이 됐는데요. 초기 이 과정을 보면 그 경상남도와 이 보건당국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경상남도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초기에는 우리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에서 정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초기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시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6월 4일부터 우리 메르스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정보를 얻게 되었고 이 이후에는 특별하게 지금 문제는 없고 접촉자 관리에 지금 접촉 관리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남의 그 확진 환자는 1명인데 그 지금 음압 병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현재 그 음압 병상 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 설치된 음압 병상은 우리 경상대 7병상, 우리 창원 삼성의 3병상, 부산 양산대병원의 양산 부산대병원의 3병상, 총 13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 마산 의료원에는 또 음압시설을 5대 이동시 음압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우리 음압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특별하게 타 시도에 비해서 음압병상이 부족하지는 않고 오히려 전국에서 3번째로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음압 병상 수가 모자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에 공공병원인 이제 뭐 경상대병원이라든지 또 양산부산대병원, 마산의료원, 창원병원, 통영거창 적시자병원 그래서 6개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했고 더더욱이 내년 3월에 완공되는 마산의료원에 지사님의 특별 지시로 16병상에서 20병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병원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음압병상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 이 중요성, 필요성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같은 데는 6개의 공공의료기관은 이미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전체 병상 수도 175병상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경상대병원이라든지 부산 양산대병원에는 이런 신종질환 감염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해주고 있고 특히 이번 115번 환자를 집중 관리하신 우리 창원 삼성병원에는 더더욱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또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지금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르스 이렇게 확산되는 이 속도만큼 이렇게 괴소문이 도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불신을 키우고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 공개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그 SNS라든지 뭐 카톡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그런 정보를 접한 도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행정 당국이나 보건 당국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더더욱이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입수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 재차 촉구를 했고 또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배너 설치라든지 가금면동사무소 의료기관에 지금 전체 배부를 해놓고 있고 이후에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더 보완을 해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메르스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메르스 여파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데가 이 지역 상권인데요. 예. 지역 상권, 지역 경제 크게 위축됐습니다. 예. 이런 지역 상권,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는 뭐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간 실시한 월 2회 이제 구내 식당을 이제 주 1회 매주 수요일로 했고 전 시군도 같이 동참을 특히 공공기관도 동참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우리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농축산물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판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을 하고 우리 농촌 일선 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개인의 이렇게 소비 저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소비를 늘리기 위한 그런 대책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전통시장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구매를 촉진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에는 지금 구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관광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이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 월 1회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관광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데 많은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도 수립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메르스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상남도의 방역 대책, 초기 대응 이런 문제라든지 이제 이번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고친 방역 대책 수립이 절실한데요. 어떻게 마련해 나가겠습니까? 예, 뭐 전 국민도 지금 다 잘 알고 계시고 이 산업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상당한 기후 변화도 많이 오고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메뉴를 좀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지방 자치단체와 공유를 함으로써 사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건의도 했고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 대처 요령이라든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뉴얼 이렇게 작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이 어려운데요. 예. 그럼 실행에 잘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강구를 하고 예, 그거는 저희들은 사실상 뭐 2009년도에 우리 신종플루라든지 그 위에 사스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이번에 이제 메르스가 왔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방역 전문 요원들이 매년 1회씩 돌아가면서 지금 뭐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신종전염병 질환에 대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원들로 하여금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당부하실 말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 방역 체계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많은 잘못된 정보는 믿지 마시고 보건복지부나 우리 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홍보물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습득하시고 특히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메르스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메르스 차단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르스 발생 한 달,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외로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 또 감염 위험 속에서도 메르스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의 모든 의료진 여러분에게도 응원의 말 전합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